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 김수연, 출판 클레이하우스, 2022년 2월에 출간한 골드 에디션입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유흥이자 취미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직접 명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럼 점은 얼마나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이 책을 준비하던 시절 친구들과 점집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점쟁이의 말을 요약하자면 책은 무조건 망할 테니 굶어 죽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회사나 가라고 이야기했다. 당시로선 너무 우울한 점괘였지만 책이 망하지 않는 걸 보면 나보다 그 점집이 먼저 망하지 않을까 싶었다. 물론 무릎을 칠 만큼 정확한 곳도 있었지만 말이다. 한시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조차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아무리 용한 점술가도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영화 매트릭스에서 미래를 보는 오라클이 네오가 선택받은 자임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일이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가루가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이 함유된 추측일 뿐이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상자를 열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니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고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건 점쟁이가 내공이 없어서 혹은 복채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모호함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한 건데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을 보는 이유는 다 잘 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어린 시절 나는 금실 좋고 화목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겼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보면 우리 집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대부분의 집이 갈등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가족은 가깝기에 더 큰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원래 사람은 복잡한 존재니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디어에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지,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지가 궁금하다.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가전 환경에서 자랐건,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초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것이건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꼭꼭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는 불행은 없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는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쓰지도 않은 물건을 대량 구매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불행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앞당겨 올 뿐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걸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의 걱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을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달리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방공 공부를 받은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해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다. 원시인 혹은 10살짜리의 꼬마가 아님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 치료를 위해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연인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도 한다.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리라 믿고 싶지만 미뤄놓은 숙제를 내가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대체해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민해지지 않을 것.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초보 운전자의 실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길을 건널 때면 차가 멈춰 있어도 불안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부정적 경험의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 경험은 친구의 사고에서 불안감이 전이됐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미디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예방하고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며 불안정한 경제는 삶의 무엇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 서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진상에 대한 제보로 넘쳐난다. 이렇게 너무 많은 변화와 위협을 보고 들은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불안으로 과민해졌다. 그리고 과민해진 마음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큰일이 아닌 상황에도 비상사태가 일어난 듯 불안에 떨게 한다. 문제가 생겨서 불안한 것을 넘어 불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금은 둔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민해진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별개의 일일 뿐이고 꼭 나쁜 쪽으로 흘러가리란 근거는 없으며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긴장을 풀고 당신의 머릿속 세계가 아닌 진짜 당신의 세계로 귀환하면 좋겠다.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삶은 당신의 불안보다 평화로우며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강하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며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기도 한다.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에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에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면 단서를 찾고 탐문하며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 물론 실체를 안다 해도 수소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제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을 하였나요? 당신이 미처 슬퍼하지 못한 어쩔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에 애도를 보낸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의 마음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때론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이 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며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했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으며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의 마찰력이 버거울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도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 일명 그랜트 스터디라는 연구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1930년대부터 사람의 전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한 실험으로 행복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연구했다. 총 책임자인 조지 베일러트 교수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갈림길은 무의식적 방어기제, 쉬운 말로 하자면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정신병적인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로 구분하였는데 정신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한 거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혼란에 빠뜨린 방어기제의 예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옮겨오자면 아이를 간절하게 원한 한 가상의 여성이 반복되는 임신 실패 끝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자궁을 드러낸 상황이다. 그녀는 마취에 깨어난 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대신 이번 고통으로 인해 도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 잘 교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면적으로 굉장한 행운을 경험하였다고 느꼈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무사히 끝낸 것도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 이 사례는 성숙한 방어기제일까? 미성숙한 방어기제일까? 답은 미성숙한 방어기제였다. 그런데 마치 해탈과 득도를 한 듯한 그녀의 태도가 왜 미성숙한 방어기제일까? 이는 얼핏 보면 승하와 같은 성숙한 방어기제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헬이라는 방어기제로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아예 다른 인격으로 분리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방어기제인 척하고 있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숙한 것과 성숙한 척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차이는 충분한 내면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달렸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과
용기를 내어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 말이다. 내면의 과정 없이 포장지만 흉내내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을 존중하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런 척하는 행동으로 혹은 어설픈 최면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충분한 내면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려는 마음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걸어나오며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힘을 다져야 한다. 자기 사랑의 지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지루하고 지난한 여정을 견뎌낸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보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나는 내가 그리고 당신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수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으며 21세기 인재가 되기 위한 한 달간의 코딩을 배우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에 도움이 안 되고 기억도 나지 않는 일들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기억나는 건 어설픈 코딩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고 그 안도감 역시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면 좋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다.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해봤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하기라도 한 걸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기 때문이었다. 언젠가의 드라마 대사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았다.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이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